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이 몇 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코로나 유행하고 나서 제가 유튜브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로서는 이제 뭡니까? 좀 나태하게 그렇게 지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활을 이렇게 한가하게 한 건 아니고, 요즘에 와서 이제 저의 그 개인 생활에 조금 더 전념하게 됐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유념을 하고 지내온 것은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약간의 시설,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준비를 해서 시골에서 준비를 해서 거기서 유튜브 방송을 새로 게시를 해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활이 또 역시 더 바쁘고 이렇게 한걸음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미룬 것이 자꾸 이렇게 늦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금 날씨도 풀리고 해서 좀 한가롭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저는 스페인에 사는데, 스페인에서 산다 해도 지구 땅끝, 한국에서 말하면은 이 아시아로 해서 한참 더 가면은 이제 유럽 해서 이제 끝까지 가면은 땅 끝까지 가면은 스페인. 그렇죠. 제가 이민 나올 때 그때가 83년도라 그랬죠. 83년도. 제가 영상 이민 수기를 그동안 쭉 하면서 이런 말씀 조금 드렸었는데, 이제 제 기억에도 이제 아물아물하고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런 기억이 별로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반복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즘에 와서는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이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지 일을 안 한다고 그렇게 다 사직서를 낸다고 사퇴를 해서 병원에, 그것도 내놔라 하는 병원에 의사들이 없다, 이제 그렇게 뉴스를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멀리 떨어져서 어떤 유대 관계가 별로 없죠, 한국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자연히 보게 됐어요. 제가 또 유튜브도 했던 사람이고 또 해야 될 그런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 유튜브에 애착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80 몇 년도입니까? 89년도? 그때쯤 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때 개인이 컴퓨터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그런 영상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를 생각해서 이제 알아본 결과, 저는 이제 스페인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도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을 잘 못해도 소통하기가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는 이제 텔레비 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자꾸 그 라디오를 하라고. 왜냐면은 텔레비 방송은 그때는 지상파밖에 없었거든요. 지상파, 공중파. 그러면서 채널 수가 그때만 해도 아날로그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파수가 얼마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와서 벌써 오래됐죠. 2000년이 서면서 디지털 방송이 시작됐죠. 그거는 뭐냐면 지상파 옛날에 있던 그 UHF 그 주파수의 그 범위 안에 그걸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방송 내용들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발로 해서 한 채널, UHF 채널로 나간다. 그것이 이제 디지털 TV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송신 방송 방식은 똑같습니다. 방송국에서. 그러나 방송에서 내보내기 전에 그 디지털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고 또 디지털 지상 방송을 집에서 수신해서 보실 때는 그것을 다시 다발을 풀어서 하나씩 보는 그런 또 수신 장비가 필요하죠. 요즘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는 그 지상파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상파 방송이라는 게 또 군데군데마다 또 중계소를 또 설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채널도 몇 개 안 되는데 방송국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주파수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주파수가 없어요. 비어있다고 해서 뭐 그냥 텔레비를 막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방송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허가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그런 세부 사항이 없어요. 말하자면은 법은 한 가지가 딱 있는데 시행령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정치하는 분들, 정부에 있는 그런 기관, 정부 그런 데서 그냥 지들 마음대로 빈 주파수 있으면 그냥 하나씩 탁탁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공영 방송이죠, 그러니까. 근데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은 뭐 진짜 세상적으로 힘이 있던가, 정치적으로도 끝발이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상파 텔레비 방송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려니까 뭐 장비가 돈이 많이 든다. 라디오 방송보다는 설비가 10배 더 많이 경비가 들어간다. 운영을 하는데 아주 힘들다. 이런 프로그램 하기 전에 얼굴에 본드 발라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뭐 미남 미녀로 잘생겨야 되고 뭐 아이고 뭐 어렵습니다. 조명 시설이니 뭔 시설이니 다 해야 되고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절더러 당신 말이야 뭐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거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라디오 해서 말소리만 나가면 누가 어디서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당신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부담 없다. 근데 라디오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스페인 말을 이제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목수가 가구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연장이 아주 그냥 좋은 연장으로 쫙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런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모른다 하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고집으로 아니 그래도 뭐 내가 나가면은 배고플 때 뭐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뭐 답답한 일 있으면 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고 뭐 그러지 않냐. 의사소통은 되니까 그냥 텔레비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텔레비 그 뭐 혼자 한다면서 KBS에서 와가지고 2번이나 2시간짜리 그 뭡니까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뭐 녹화해갔잖아요. 방송 2번이나 4번 했다는데 전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해서 제가 그때 이제 고생한 얘기를 자꾸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뭐 고생이 뭐 아니고 난 즐겁게 살았다고. 모든 게 다 재미있고
열심히 그저 형편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텔레비를 하다가 디지털 방송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로 돼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부 디지털로 이제 바꿨지 않습니까? 방식을. 컴퓨터 몇 개씩 걸어 놓고 그거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디지털로 방송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그렇게 했어요. 옛날 비디오가 뭐 엄청나지요, 창고에. 그거 이제 전부 다 박스에 싸가지고 남몰래 쓰레기 더미에다 갖다 버리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내가 해야 되겠다. 꿈에도 내가 그리던 유튜브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는 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모비를 선물해서 그걸 핑계 삼아서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그 바닷가, 낚시하러 가는 바닷가 그 집의 베란다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말도 안 되게 영상 이민 수기라고 그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시청자도 진짜 아주 그냥 뭐 별로 없이 시청하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만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시청자 수로는 정말 그 아주 미약한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됐었고 여태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드리드 시내에서 침술을 좀 이렇게 규모 있게 하다가 규모 있게 한다는 게 뭐 환자 침상은 뭡니까? 15개. 대기실에는 의자가 한 10개. 제 방 이렇게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기타 필요한 시설들이 이제 이렇게 있죠. 거기서 이제 뭐 한동안 열심히 했죠. 저의 이제 마지막 젊은 시절을 열심히 일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만은 유튜브를 그래서 많이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집 근처로 제가 마드리드에 조금 북서쪽에 위치한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거 지역에서 이제 제가 사는데 뭐 조용하죠. 그러니까 이쪽 집 가까운 데 걸어서 그저 한 2, 3분 정도 걸어가면은 되는 그런 곳에다가 진료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를 옮겨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조금 마무리를 줘야 되겠다 해서 제 시골에 있는 뭐 이렇게 관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집을 좀 손을 봐가지고 거기를 유튜브 방송국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한 대지가 그 시골집 말이죠. 대지가 한 2,000평 그렇게 돼요. 건물이 이제 5채가 이제 들어있는데 그거를 유튜브 방송국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좀 일을 하고 이렇게 칠도 하고 하는데 일이 집 바깥에 일이 너무 많아요. 정원 일이지요. 좋게 말하면 박한 일. 그 들판 일이죠. 말하자면 뭐 나무 심고 나무 자르고 잔디 심고 잔디 깎고 뭐 꽃나무 꽃 화초 심고 꽃도 바꿔서 죽으면 또 다 바꿔 심고 맨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한테는 일이 많더라고요. 시간 소모가 많이 되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그냥 가면은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또 조금씩 바로 그냥 붙어서 또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는 걸 방송국을 만든다 해서 온 사람이 뭡니까? 뭐 그냥 들판에서 일만 하고 새까맣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멘트 뒤집어 쓰고 그렇게 여태까지 살고 어제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비가 오고
예, 제가 여기 집 옆에 있는 진료소에서 조금 약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한가하게 있으면서 이제 유튜브 또 부담을 느끼죠. 뭔가는 해야 되겠다. 근데 몇 년 만에 이거 뭘 하나, 무슨 얘기를 하나 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그냥 부담 없이 제가 언제 뭐 준비해서 하는 게 뭐 잘 된다 뭐 그런 적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준비하지 말고 그냥 해보자. 그런데 그동안에 요런 노트북, 요런 노트 요거를 제 아들이 하나 줬어요. 자기 옛날 건데 아빠 이거 뭐 필요하면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제목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제 장족의 발전이 됐죠. 생전 이런 거 모르다가 지금 배워서 오늘 처음 이제 제가 이렇게 딱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니까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일을 안 하겠다고 그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 위급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손봐주고 돌봐주는 게 일 아니에요? 그걸 못하겠다. 글쎄요. 그걸 뭐 기쁘게 즐겁게 그냥 신바람 나가지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 뭐 아픈 사람, 사고 나가지고 피 철철 흘리는 사람, 또 수술해가지고 뭐 중내산에 뭐 가족들은 와가지고 옆에서 울고 앉았고, 그런 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진짜. 저도 이제 뭐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이 치료하는 분야에서 저는 이제 침구사로서 이제 일을 쭉 여태까지 했습니다만은 의사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스페인 와서 의사들만 가르쳤다 그랬죠. 스페인 말도 모르고 의사도 아닌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의사들 가르치겠다고 황당한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그 황당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한 40년, 40년 했네요. 그러니까 뭐 엉터리를 한 일이 세월은 많이 갔네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뭡니까? 의사들의 그 이러저러한 모습, 이러저러한 형편, 이러저러한 그 내용,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 얘기한다 이거죠. 전국에서 이제 의사들이 공부하러 오니까 전국에서 온다 해서 많이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저 많았을 때는 학생이 그저 한 30명? 그 정도예요. 없을 때는 그저 한 5명, 7명, 뭐, 그렇죠. 10명, 뭐, 그 정도. 그렇게 계속 여태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의 그 형편을 좀 알게 됐다, 이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장들, 여기 내 나라 하는 병원서부터 또 내 나라 하는 그 과장님들, 전문의협회 그 회장님들, 뭐 그런 분들도 이제 뭐 상담차 이제 오시게 되고, 그걸 알게 되죠. 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뭐 스페인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존중하고 무조건 그분들한테 뭔가는 배워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형편도 알게 되고 환자로 이분들은 오니까 그 사람들의 고충도 알게 되더라. 이런 거죠. 그 자연히 이제 그렇게 저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가 보다 막연히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제 아이들이 제가 이남 삼녀 삼녀 이남 삼녀 이남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요. 이남 삼녀
3녀 이남 중에 이제 의사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한 놈, 두 놈, 뭐 이렇게 세 놈, 네 놈 이렇게 의사들이 자꾸 이제 나오니까 이건 매일같이 집에 와서도 이제 의사들 얘기 듣는 거예요. 지네 병원 얘기 듣고 뭐 병원에 있는 동료 의사들 얘기 듣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러 나가도 환자들이 얘기하는 지네들 의사, 자기들의 의사 얘기. 또 그 병원에서 일하는 소위 이제 높으신 분들, 높으신 의사님들의 뭡니까? 형편. 그런 얘기. 집에 오면은, 이건 뭐 또, 그 아이들이 이제 나이별로 쭉 학교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 주제가 또 다 다르지만, 이게 다 이제 의학 공부하고 의사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연히 집에 와서도 알게 되고, 오늘도, 저희 큰애가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 침술 연구해가지고, 유럽에서 최초로 의학 박사 받았다고 그런 거 있었죠. 이제 그 큰 딸이 지금은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그 제법 규모 있는 병원에 그 뭡니까? 막실로파시알 그 두경부 외과에 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점심 먹으면서 야, 스페인의 의사들은 어때? 파업하네? 스페인 의사들은 뭐 잘 되나?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한국은 지금 이런데 아빠가 지금 심란하다.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얘기하려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 그래서 너네들은 어떻게? 의과대학에서 학생 수 늘린다고 그러면 의사들 파업하고 데모하나? 그랬더니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안 해? 의사들 그거 데모해야 되잖아. 의사 많이 나오면 라이벌 많이 생기고, 개인 병원을 해더라도 개인 병원 많이 생기면은 그거, 케이크를 갖다가 잘라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의료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의료시장 막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거 일하기도 힘든데 또 경쟁자들 생겨가지고 그거 신경 쓰이는데 데모해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왜 데모하냐 이거예요. 의사가 많이 나와서 환자들한테 좋은데 근데 뭐 때문에 의사가 데모하냐 이거예요. 환자한테 좋다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한국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큰딸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좀 생각하는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너가 생각할 때 좀 그렇지. 그런데 지금 아빠가 지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나 봐. 유튜브를 아무리 뒤져봐도 뭐 해결책은 이거 아니겠나. 그런 게 답이 없는 것 같아. 또 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행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큰딸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밥 먹으면서 좀 했습니다. 저의 그 뭡니까 마음을 좀 정돈하는 의미에서 해서 제가 그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입학생 수를 늘린다 해서 앞으로 의사를 늘린다. 이게 지금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거든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언뜻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난 적이 있어요. 무슨 대학을 계열별로 뭐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저는 뭐 학교에는 뭐 제가 신경 안 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거 좀 이상했어요. 아니 왜 의과대학 학생을 또 늘린다 그래? 그럼 의사들 데모하겠네.
데모해가지고 파업해서 병원 문 닫으면은 또 침 맞으러 몰려들 텐데, 아이고, 그걸 생각해 볼 문제네. 내가 이제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여기서 자연의학법인 골든 클로버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부 관계자 되는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느냐면은, 왜 늘려야 되냐? 학생 수를 늘려야 되는 거는 간단하다. 왜냐? 의학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농담 삼아서 또 한 얘기가 있죠. 왜 의학을 많이 배워야 되느냐? 의학을 많이 배워서 의사가 많아진다고 해서 뭐 병 잘 고치나? 그런다고 환자가 줄어드나? 그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의사가 뭐 많아지는 것보다도 의학이 달라져야 된다. 의학이. 스페인에서는 뭡니까? 의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쟤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뽀뽀도 잘 안 해주고 뭐 설명도 좀 멋지게 이렇게 설명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검살갑게 안 하면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또 병도 뭐 잘 안 낫고 뭐 낫을 병은 낫지만 안 낫을 병은 뭐 생전 낫습니까 어디? 안 나서 이거 신경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의사를 바꾸는 자기 주치의나 치료하는 담당 의사를 바꾸는 걸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도 더 잘생기고 춤도 더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말도 아주 그냥 맛깔나게 하는 뭐 그런 의사를 뭐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요즘에 와서는 또 매가리가 없습니다. 왜냐 하니까 환자의 궁극적인 뭐 목적은 그 생각은 자기 병을 낫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뭐 벽에다가 진흙칠을 5번 해라. 그러면 너 병이 낫는다. 그럼 5번 칠하면 지병이 나서면 벽에다 흙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거 가서 할 거예요. 근데 병이 안 났으니까 뭐 의료 제도고 의사고 뭐 밥맛에 안 맞는 의사를 뭐 마음대로 바꿔달라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 무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그 환자분 얘기가 이제 나란 일 보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문교부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제 법인은 문교부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얘기를 하니까 배우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냐. 국민이 뭔가 열심히 배워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 문교부는 자기가 이제 문교부에 있으니까 이 문교부가 나라에 있는 거는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있는 거다. 그러면 가르쳐서 의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들끼리 뒷골목에서 밥그릇 싸움 하고 있는데 그 밥그릇 싸움 만드는 게 좋으냐? 그거는 문교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면 문교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수료를 하면은 졸업을 하면은 이제 일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가 되면은 이제 의사로서 일을 하겠죠. 그때는 문교부 일이 아니고 보사부 일이다. 보사부 일이고 이게 노동부 일이지 문교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문교부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의료 제도나 이런 거는 보사부에서 하고 그 사람들이 노동시간이 어떠냐 저떠냐 임금이 어떠냐 저떠냐 하는 거는 노동부에서 할 일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할 말이 딱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기억을 이제 되살리면은 그분 말씀대로 한다면은 한국의 의과대학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지 많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픈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또 자기는 그 하나의 근로자로서 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학을 배우겠다 하는데 문교부에서 대학 측에서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가르쳐라 이거죠. 그게 또 대학 당국과 문교부의 할 일이고, 국민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준다는데 그게 어떻게 나란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 만드는 일입니까?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갖다가 한국에서는 뭐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의과대학 지원하는 학생 수를 늘리는 대가로 나한테 뭘 해줘라.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뭐 5만 가지 다 해줘라. 아니 뭐 나라가 뭡니까? 의사 교육시키면서 국민 교육시키면서 뭐 그렇게 그게 죄입니까? 하여튼 그래요. 한국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한국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생각했던 거는 의사들의 의과대학 입학생을 늘리는 것이 그게 무슨 문제냐. 의사들은 그러면 왜 반대를 안 하냐 하면은, 아니 의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고치는 사람이 더 많다는데 왜 그걸 의사가 반대하냐. 왜 반대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개인 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 택시 모범 운전사들이 많아가지고 운전수가 많다 보니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사고 안 난 모범 운전수가 많아가지고 뭡니까?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잘하니까. 근데 개인 택시 면허를 준다 하니까 개인 택시 하는 분들이 다 파업을 한다. 그거 뭐겠어요? 자기네 개인 택시 여행하는 손님들 나눠먹게 하니까 그거 싫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여행자가 많아서 택시가 더 많아서 택시 타기도 수월없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좋은 일 아니냐. 개인 택시 운전하던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겁니다. 지금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의과대학 나서 다 공부한 그것을 남들이 그걸 공부를 더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더 하겠다 그러면 내 과가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그거 많이들 와서 열심히 배우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파업하고 환자들 길바닥에서 죽이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는 대화 자체를 개시할 수가 없다. 얘기를 시작할 수가 없다.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게 뭐겠어요? 뭐 또라이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거에 그냥 뇌가 그냥 거기에 다 박혀가지고 그냥 지 먹고 사는 거 우선 당장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다른 양식도 없고 뭐 사회라는 게 어떤지 자기 환자들이 어떤 입장인지 어떤 것을 바라는지 뭐 등등 좌우튼 고려하지 않는다. 갑자기 파업을 하든 뭐 갑자기 뭘 하든 간에 시위를 하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의 형편을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환자들한테도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환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침 인사하고 이제 뭐 환자 침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좀 어떠냐고 이렇게 하면은 환자들이 절들어. 당신은 좀 어떠냐? 당신 가족은 어떠냐? 여기 인사말이 깁니다. 당신 조국은 어떠냐? 한국은 어떠냐? 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요즘은 이제 얘기를 뭐 바로 하죠. 뭐 어떠냐 그러면 요즘 말이야 한국 의사들이 이래가지고 나가 좀 아니야 시끄러워 머리가.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는 그러면 의사들이 한국 의사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의과대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세우는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이 각 주정부별로 있고, 또 좀 주위간에는 좀 잘 나간다는 도시, 그런 동네에 또 있고, 뭐 그래요. 의과대학이 요즘에는 사설이 생겼어요. 의과대학 간다는 사람 많으니까 공립대학에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립대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 공납금 받아가지고 의술 배워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생겨요, 사립학교들이.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분위기를 보면은 사립학교 출신의 의사들끼리 조금 뭐라 그럴까? 돈 내고 의학 공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좀 푸대접합니다. 무시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저는 이제 공립의대 나온 자식도 있고 사립의대 나온 자식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사립대학 나온 제 자식들을 보면은 조금 뭡니까 편안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공립에 이렇게 댕긴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악착같이 하고, 그리고 자기 긍지가 좀 더 있어요. 긍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사다, 나는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공부하고 뭐 그런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사립학교 나온 의사들, 저의 그 자식들은 뭐라 그럴까, 자기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편의, 자기 뭐 자유시간, 근무시간, 뭐 출퇴근하는 형편,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까탈핍니다.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의사들이 여기서는 나라에서 공립대학에서 주로 가르친다. 요즘에 와서는 사립대학도 있다. 사립대학이 자꾸 늘어난다. 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공립에서는 이제 그 가르치는 인원이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병원 규모, 환자 규모, 또 학생 규모, 이게 자꾸 이렇게 맞으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산, 그렇죠. 근데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도 뭐 의료 사업해서 나도 재벌 될 거야. 이제 뛰어듭니다. 학교부터 만들고, 거기 부속 병원부터 만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해가지고 병원이 파산된 병원도 또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돈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뭐 자세히도 모르고, 그런 얘기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의사들을 왜 그렇게 하냐면,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의료.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간에 의료 분야를 확실히 해야 된다. 확실히 하는 건 뭐냐? 나라가 나라 돈 써가지고 그걸 집행하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은 나라에서 지은 병원에 가서 근무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유롭게 지가 원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지가 원해서 병원 가서 인턴, 레지던트 그런 거 다 하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조직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치료를 하면은 뭡니까? 병원에서는 무료다. 환자가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병원에, 스페인의 어느 뭐 병원에 가더라도 수납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돈 내고 받는 어떤 창구 이런 게 없어요. 별거 다 있는데 없는 거는 돈 내는 창구가 없어요. 그 너무 신기하죠. 제가 볼 때는 아주 쇼킹합니다. 그럼 어떤 환자가 거기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익두스라고 여기서 그러는데 뇌졸중 아니면 뇌출혈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제 급하게 병원에 왔어요. 이제 앰뷸런스가 싣고 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응급실에서 쫙 응급처치 해가지고 입원을 시킵니다. 입원을 시켜서 그 다음날 깨어나는 사람은 한 뭐 2, 3일 있다가 이제 멀쩡하니까 일단 나가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중태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냥 계속 있습니다. 환자들이 별 걱정 다 하죠. 이 사람은 건강이 어떻고 뭐 내 남편인데 내 아빠인데 뭐 어쩌고. 걱정은 태산같이들 하는데 안 하는 걱정이 뭐냐. 이 치료비 걱정을 아무도 안 한다 이거예요. 아무도 안 해. 그런 가운데서도 병원을 운영을 하려니까 사실 운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맥 빠지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만큼 해주면은 돈도 좀 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뭡니까 커피 값이라도 좀 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입 싹 닫고 빨리 치료해줘라 왜 이렇게 안 낫냐 뭐 어떻게 돼 이러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의사들 의료가 여기서는 다 무료로 진행이 되느냐. 그럼 뭐 천하 없는 치료를 받다가 죽어도 무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라에 그런 뭐 신분증이란다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회보장, 그 최소한의 사회보장 보험에 돈을 안 낸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평생 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카드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는 그런 카드가 없어요. 약 먹고 병원 다니는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아프면은 그럼 어떡하냐? 병원 갑니다. 똑같이. 가서 접수를 해요. 그러면은 다 똑같이 치료를 합니다. 똑같이 치료한다는 게 진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라는 건 뭐냐? 그런 카드가 있는 사람, 또 안면이 있는 사람, 뭐 권세가 있는 사람,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이 좀 있는 사람, 뭐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과 똑같이 치료를 합니다. 의사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 걸. 그냥 환자만 보고 치료만 해요. 딱 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이 사람 뭐 환자 의료 카드가 없네. 그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서류 같은 거 하는데 다 물어보잖아요. 이름, 주소 막 이런 거 하니까. 그러면 이제 카드 없어요. 카드 번호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종이를 그 뭡니까 진단서 이런 거 다 해서 밑에 행정을 보는 사무실로 보내요. 병원에서. 보내면 거기서는 이제 그 사람 주소 이름 다 적어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따다다다닥 컴퓨터를 막 잘 쳐요. 써가지고 뭐냐 하니까 당신 병원에 와서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돈을 안 냈다. 그런 의료 국민 카드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은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치료비가 얼마니까 이 돈을 내세요. 은행에다가 내는 뭐 구자 쫙 적어가지고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죽게 아니면 살기를 어디 가서 일당으로 일을 해서라도 내가 이거 치료 감사하게 받아주니까 갚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냐?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는데 또 제가 희한한 거는 그거를 재촉하고 감독하고 독촉하고 돈을 회수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뭡니까? 그냥 병원 가면은 의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쫙 치료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이제 급하다, 급하지 않다. 이런 걸 의사가 보면 금방 알겠죠. 그러면은 의사가 이 사람은 뭐 늦게 온 사람이니까
좀 순서대로 기다려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이 사람이 위중하면은 그 사람부터 치료를 하고 전체 병원에 비상소집을 합니다. 비상소집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지체될 수 있는 환자들을 다 제하고 멈추고 치료를 멈추고 수술하던 사람이 외과 의사가 바로 응급실로 내려가요. 간호원도 마찬가지. 옆에서 간호원이 뭐 도와주다가 뭐 아무 간호원 뭐 내려와서 어디 응급실로 내려오세요. 그러면은 간호원 하다가 딱 놓고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응급실 환자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글로 다 가라. 뭐 이런 거죠. 그걸 누가 봐요? 그 사람이 백이 있으니까 다 내려가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내서 뭐 특급 환자니까 빨리들 내려가서 좀 봐줘라.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게 여기는 제가 볼 땐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기다리려면 저도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 저는 말이야 내가 잘 아는 의사인데 왜 나를 기다리라고 그래? 뭐처럼 병원에 왔는데 기분 나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바쁜가 보구나. 아이고 열심히 해라. 뭐 그런 거죠. 제 차례가 오면 또 딱 가서 열심히 이제 저를 또 치료를 합니다. 뭐 검사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없다 그래가지고 국민의료카드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 진료 명단자에서 빠진다거나 뭐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를 진행하는 그 자체가 그게 그냥 법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러냐 사람 사는데 여긴 그래요. 그러면서 의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신뢰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떤 권력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금전이나 뭐 자기는 다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은 의업을 진행하면서 의술을 베푸는 그 마당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 아주 청렴결백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담배 한 개라도 옛날 말이죠. 담배 피는 시절에 담배 한 갑이라도 주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안하죠. 병원에 가는 길이 이제 아스팔트로 딱 이렇게 있고 가로수 이제 단장하고 꽃도 심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병원 가는 날에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요. 뭡니까? 아이고, 세금 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나요. 세금 내야 되겠네. 왜냐? 고마우니까요. 유튜브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주 어색하네요. 이렇게 말만 길어지고 뭐 내용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늘어놓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이 자꾸 가니까 사실은 제가 좀 짧게 유튜브를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의 방송이 20분을 넘어가면은 이제 시청자들이 지루해서 그거 지겹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20분을 이제 최대의 시간으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요. 그래서 의사가 일을 안 한다고 또 그러는 데다가 의대생을 늘려야 된다 하니까 더 이렇게 의사들이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는 한국이 미쳤다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제 시간을 짧게 하려면 얘기를 뭐 이렇게 꾸밈없이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왜 여기서 의학을 그렇게 무료로 가르치고 병원에서 그렇게 무료로 그렇게 하냐. 그거 좀 아픈 거. 그런 고통을
줄여주고 치료해주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데 목숨보다 귀한 게 없는데 그건 뭐 돈 좀 뭐 받으면 안 되냐? 뭐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거창하게 말하면은 문화의 차이다. 아니면은 뭐 그게 문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스페인에 와서 참 많이 들은 얘기 중에 사람이 사는데 세 가지 그 아주 슬픈 사연이 있답니다. 세 가지의 그 서글픈 그런 내용이 있대요. 살다 보니까. 첫째는 뭐냐. 돈이 없어서 몸이 아픈데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픈 거는 친구들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뭐 고통은 뭐 같이 하면은 뭐 반이 되고 반 안 됩니다. 반 안 돼요. 기쁨은 같이 하면은 뭐 2배가 된다. 글쎄요. 그건 뭐 저는 모르겠고 고통을 나눈다고 그게 반이 되냐? 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로지 감당하고 겪어서 이겨내든지 죽든지 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 살면서 병 걸리면은 참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서글픈 사연이 된다. 그겁니다. 또 한 가지, 세 가지 서글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갔네. 저가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뭐 부모님 잘 만난 덕에 뭐 중학교 다녔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중학교 못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됐는지 학교를 안 가요. 그냥 맨날 동네에서 남아서 빈둥빈둥 다니고 있죠. 하여튼 배우지 못한 고통이다. 돈이 없어서. 뭐 멀쩡하고 뭐 머리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런데 뭐 인물 잘생기고 뭐 머리 좋다 그래서 뭐 다 가르칩니까? 그거 아니죠.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공부를 못한, 배우지 못한 그 서러움, 그것이 이제 인생 살면서 이제 뼈저리게 서러운 거다. 뭐 이런 겁니다. 뭐 검사 판사 못해서 서럽다 이런 건 아니에요. 유명한 가수 못해서, 유명한 축구 선수 못해서 그게 아주 한스럽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 거, 그게 이제 사무치는 서러움이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서러운 사연이 뭐냐? 신분과 처지로 인해서 나의 신분, 나의 처지,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의 신분과 처지에 인해서 그걸로 인하여 영혼의 비통함을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건 인격적인 뭐 그런 거겠죠. 내가 어디 잔치에 갔는데, 예식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 다 따뜻한 밥에 그냥 대접을 잘 했는데 나한테는 찬밥에 뭐 김치 몇 가닥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서럽습니까? 안 서럽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렇다 그거예요. 내가 뭐 남이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위치와 일을 하니까 나를 무시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천주교 국가입니다. 사람들이 성당을 가든 안 가든 뼛속에 그 천주교 신자의 그 인자가 있어요. 유전인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 속에, 이 사람들이 먹는 속에, 이 사람들이 그 피에스타, 축제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 축제가 전부 천주교에서 유래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갔을 때, 자기가 무시당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나와서 춤추고, 응? 잘 먹고, 악수하고, 뽀뽀하고, 이렇게 다들 교제했는데, 자기한테는 뭡니까? 신부가 인사도 안 해요. 쳐다보고도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의 애경사가 있을 때, 그거 안 해줘요. 돌보고 하질 않아. 신경을 쓰질 않아. 그리고 뭐 맨날 핑계대고, 뭐 못한다, 핑계대고. 어렵다, 뭐 곤란하다, 뭐 하여튼. 신분과 처질에 인해서 뭐 영세를 줘야 되는데, 그 영세 제대로 못 받아요. 예식을 하는데, 예식을 아주 간소화해서 빼먹는다거나. 하여튼 간에, 그 뭐, 사람 사는 일이니까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거, 너 심지어는 뭡니까? 너네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거.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병난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말아란다든가, 심지어는 이슬람교에서 지금도 그런다면서요. 여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나가서 기도해라, 나가서. 아니면 들어오는 입구 어디 거기 찬바람 들어오는데 그런 데서 해라. 이게 이제 신분과 처지로 인한 그 영혼이 아픈 거예요. 그거 돈이 없고 신분이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천해서 낮아서 그 푸대접 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 열애시키는 거, 왕따 당하는 거, 하여튼 등등 그런 거에서 서러움을 받는 것이 이게 또 아주 그냥 죽어서도 한이 맺히는 그런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성당에서 이제 다 일을 보는 분이 신부 아닙니까? 신부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천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신도들은 국민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것도 무료 예식. 영세를 받는다.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떡하냐? 헌금도 못 내는데. 아니, 그거 똑같이 한다고요. 돈을 많이 내는 분은 내면 그것도 좋겠죠. 다 돈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을 무시하거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교육시킨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벌써 두 가지가 해당되네요.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는 공부시키는 거. 그것이 무료로 진행되어야 된다. 저는 헌법이니 인간의 기본권이니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의 서러운 일이 없이 하는 것이 이 나라의 헌법이나 문화나 역사 간에 풍습이든 잔치든 피에스타든 간에 그 기저에 있는 그런 정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말은 쉬운데 참 감동이 되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서도 없이 한국말 발음도 잘 안 되고 또 생각도 잘 안 나고 유튜브도 그동안 농땡이를 많이 쳐가지고
그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지금 여기 좀 매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마이크 줄을 달고 다니면서 이거 2번이나 이거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몸에 완전히 이제 몸이 잊어버린 거죠. 뭐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 의사 정원 의과대학 그 정원 모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뭐 좋은 의미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일단 말문이나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뭐 괘씸하게 보지 마시고 좀 저를 갖다가 이렇게 응원하는 면에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에서는 이제 오늘의 주제를 조금 더 의사와 교사 그리고 신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의사 얘기를 조금 했죠. 그 다음에 교사, 신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그 세 가지 서글픈 사연하고 이 세 부서에 일하는 사람하고 이게 신비스럽게 이게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왜 스페인 사람들이 의사들의 그 진료나 의사들이 하는 모든 그 환자 관리 진료 과정을 진행해 나갈 때 어떻게 해서 환자들이 뭐 제가 말하는 표현으로는 절대 복종을 하느냐. 의사를 고발하고 뭐 어쩌고 그런 거 한국에 많이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의사가 개인적으로 뭐 위자료를 준다 그럽니까? 뭐 배상을 한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변상을 합니까? 뭐 하여튼 돈을 물어줘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글쎄요. 여기는 의사들이 의사 일을 시작할 때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병원에서 근무하기 전에 그 의사한테 이제 이력서니 뭐든지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원서에 병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원서에 의사의 뭡니까? 그 책임, 보험, 진료를 하다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를 해결해주는 보험, 그런 보험을 직업보험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다 들어야만이, 그걸 제출해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래요. 신고사도 그래요. 신고사는 그런 제도는 없지만 저도 그거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얼마라더라? 많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치료를 하다가 이 의사가 뭐 다 좋은 마음 먹고 치료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또 그 부작용에 의해서 잘못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의학이라는 거 사실 이 학문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의사고 종합병원이라서 병을 다 고치냐? 못 고칩니다. 이건 제가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하죠. 왜냐? 제가 여기서 40년간을 지금 뭐 환자들 보고 의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주변에서 맨 이 속에서 의사들 속에서 환자들 속에서 이미 나가지고 뭐 좋아하는 낚시도 몇 번 못 땡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장담하는 게 그거예요. 그 많은 의사들, 그 많은 병원, 그 많은 의과대학, 교수, 정부, 보험회사 다 합쳐도 못 고치는 병이 지글지글하다 이겁니다.
그 뭐냐면은 의학이라는 거는 사실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의학 박사라도 그 사람 모르는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못 고치는 게 많죠. 고치려다 하니까 못 고치는 병도 많고, 모르는 걸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또 조금씩 드리겠지만, 그러면은 그게 다 사고가 되는 거예요. 선의로 진짜 정신 집중해서 정신통일 해가지고 딱 치료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빠졌다 이거예요. 그는 환자의 병이 나빠졌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의사가 덤탱이를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간에 이 의학이라는 거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의사들은 지네들만 안다 이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왜냐? 그런 병원에서 완벽한 의료제도, 다 공짜 의료제도, 공짜 교육제도, 그 많은 박사, 세상에서 없는 장비 다 갖다 놓고 하는데도 거기서 못 나서 가지고 화딱지 나가지고 환자들이 이제 돈 가지고 시간 써서 침 맞으러 와서 줄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똑같은 병이겠어요? 침술은 뭐 침술과라고 그러니까 병은 다 똑같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이 침술과야말로 종합이에요. 종합. 종합 진단이에요. 별의별 사람 뭐 아무 때나 막 들이닥쳐요. 그게 어떻게 해서 들이닥쳤냐? 그 많은 병원, 많은 의사, 많은 진료 과목, 많은 의료 정책, 교육 정책에서 다 빵꾸 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결심에 의해서 나 죽으면 죽지. 그렇지만 가서 내가 침이라도 맞아봐야지. 그리고 시간 들여서 돈 싸질러주고 온 겁니다. 그럼 온 거는 뭐 여기 얘기니까 뭐 우리 얘기니까 그만두고 저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냐 이거예요. 매일같이. 그런 것을 의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한국이 그렇다면서요. 여기는 의료사고를 고발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렇지만 사고가 나면은 보험회사가 개입을 하고 또 병원도 자기네 보험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또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를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냥 이거 뭐 하느님의 뜻이고 천주님의 뜻이다. 뭐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니 감사하다. 뭐 돈도 안 받고 하는 일에 뭐 이 사람들이 돈 욕심내고 뭐 사람 죽였겠냐? 생사람 죽였냐? 그건 아니지. 다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하고 다 넘어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거고. 그래서 뭐 이 얘기도 하려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요. 이렇게 길어질 때는 뭐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거죠. 저도 육아산책이라는 거는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는데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할 말 뭐 영상 이민숙이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남의 얘기 좀 하려고 저도. 남의 얘기 하는 거 쉽잖아요. 육아 산책, 유튜브를 산책한다 이런 거죠. 유튜브 거리를 산책한다. 그러니까 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면 뭐 맛자랑 뭐 멋자랑 하는 것 같이 가면서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이 저도 이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남의 씨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육아 산책이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앞으로는 앞에다가 시계를 하나 딱 놓고 시간을 보면서 시간 탓이라도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래간만에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 또 유튜브를 안 하는데도 댓글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그래서 언제 새 프로그램 나느냐 뭐 언제 한번 해봐라 하면은 또 기다리고 있다가 볼 거니까 꼭 해라 뭐 그런 격려의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프로그램 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고 하여튼 이런 의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좋게 해결돼 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